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 오는 날씨를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혹시 저처럼 기분 우울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울한 기분 조금 이렇게 쫙쫙 다리미로 다림질 하듯이 펴볼까요? 2시간 동안 함께 하겠습니다. 엘리의 해피 투나잇 출발해 볼까요? 네, 오늘 조금 기분 우울하신 분들, 다운되신 분들 기운 좀 내시라고 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신나는 노래로 한 곡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들었어요. 샤크라의 노래 난 너에게 였습니다. 오늘 방송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본격적으로 사연 소개도 좀 하고요. 코너도 좀 알차게 준비를 해서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요. 준비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야지 되겠죠. 저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은 일단 사연 소개는요. 11시부터가 아니죠. 11시에 방송 끝나지. 10시부터 사연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전에 9시 반부터는 당신의 생각은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고를 조금 하긴 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영화 리뷰를 하면서 동시에 당신의 생각은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화 Me Before You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나름 재밌게 봤다고 하기에는 너무 생각할 만한 거리가 많아서 재밌다고만 단순하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영화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영화였는데 그 영화 이야기 나누고요. 그리고 존엄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법한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외에도 좋은 노래들 많이 준비해 왔고요.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신청곡 말씀해 주시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신곡 말고요. 조금 옛날 노래들 중에서 몇 곡을 선곡을 해왔어요. 듣고 싶은 노래들이 좀 있어서 오늘 같은 날 듣기 좋은 곡들,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들, 그리고 조금 신나는 노래 중에서 예전에 한창 많이 들었던 노래들 위주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비 오는 날 어떤 노래 들으세요? 비 오는 날 저는 좋아하는 노래가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들었던 싸이의 노래 비 오니까 이 노래 정말 좋아하고요. 유나의 우산이라는 곡도 참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 노래도 비 오는 날 빼놓을 수 없는 곡인 것 같습니다. 조금 오래된 노래이긴 하지만 비 오는 날의 감성을 제대로 살린 곡이죠. 이문세의 노래 빗속에서 이어서 들어볼까 합니다. 이문세의 노래 빗속에서 들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려요. 저 비 오는 거 싫어하는데 이렇게 많이 내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비가 한번 오고 나면 날이 이렇게 또 너무 빨리 여름에 가까워지나 싶다가도 다시 한번 조금 이렇게 눌러지는, 다시 조금 쌀쌀해졌다가 다시 또 좀 뜨거워졌다가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게 맞겠죠. 비가 적당히 와줘야 농작물에도 영향이 있고 여러 가지로 비가 적당히 오는 게 좋긴 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참아야지. 어쩌겠습니까? 그쵸? 주말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즐거운 일들 많으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로또 당첨되시는 분들도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1등이 한번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저까지 기분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일이 꼭 한 번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은 9시부터 11시까지 함께 할 거고요. 중간에 그 당신의 생각은 코너에서 여러분들의 생각 듣기 위해서 디스코드 열려 있습니다. 디스코드 접속해서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사연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목요일마다 어르신들 강의가 있거든요. 연세가 뭐 50대부터 70대까지 어르신분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이게 그 젊은 친구들 아니면 어린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여러 가지로 다른 점이 있겠죠. 그래서 요즘 뭐 선생짓 하기 참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죠. 교권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 때, 어렸을 때에 비하면 너무 터무니없이 좀 선생님들한테는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겼죠. 뭐 좋아지고 있다곤 하지만 글쎄요. 근데 어르신들 통해서 강의를, 네, 저도 강의 듣고 싶네요. 그 강의 뭐에다 쓰게. 어쨌든 어르신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선생으로 대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챙겨주시고, 여러 가지로 아껴주시고, 그런 마음들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저도 막 으쌰으쌰 하게 되고, 기분 좋아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사실은 그 교권이 많이 그 추락하고 있는 그 현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너무 또 그러면 조금 예민하게, 네, 이야기가 좀 갈 것 같아서 그 이야기들은 나중에 좀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존엄사에 대해서, 뭐 그것도 역시나 뭐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조금 무거운 이야기이죠. 네, 근데 그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이고, 제가 평소에 또 관심을 가지고 책을 읽을 때도 그런 책들을 저는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르신이라고 해서 들어도 되나 싶었죠. 네, 뭐 들어도 되죠. 오세요. 오시면 돼요. 뭐 그 어르신들 강의 6월 달에도 있고, 지금 듣는 강의는 들어오실 수가 없죠. 이미 강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6월 달에도 있고 8월 달에도 있고, 뭐 계속해서 오세요. 여기는 오세요가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몰라요. 네, 오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셔가지고 선착순으로 들어오시면, 네, 강의 들으실 수 있죠. 오세요. 어떻게 찾아가요? 몰라요. 네. 윈드스톰님께서 비 오는 날 즐겨 듣는 노래라고 말씀하셔서 보니핑크의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이 노래 제가 아는 노래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네, 해요. 들어볼까요? 노래가 발랄해서 그런 가사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친절하게 윈드스톰님께서 가사를, 번역한 가사를 올려주셨습니다. 발걸음도 가볍게 하고 안녕 안녕, 맞추는 것도 부랴부랴 안녕 안녕,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천둥 소리가 피할 것을 재촉하고 있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래, 이제 곧 비가. 아주 싫은 비 따윈 안녕 안녕, 좀 더 있고 싶은데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쾌감이 흩어지는 순간을 천둥 소리가 재촉하는 것은 분명 no, 귀찮은 일이야. It's gonna rain. 뭐 이렇게 되는 대략의 이런 내용의 가사였습니다. 운전하면서 듣고 계시는 서창원님, 닉은 언제 바꾸실 건가요? 닉을 빨리 바꾸셔야 혼란이 없을 텐데 계속 그냥 네, 운전 조심하시고요. 빗길에 또 더 평소보다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네, 편안하게 듣고 계실 텐데 어떻게 들으세요? 저는 요즘에 그 유튜브 볼 때요. 집에서 유튜브 볼 때는 TV로 보통 보게 돼요. 어느 순간에 TV로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화면도 널찍하니 크고. 물론 채팅 참여하거나 그렇게 하고 싶을 때는 아이패드로 보거나 핸드폰으로 보거나 아니면 컴퓨터로 볼 때도 있지만 그냥 편안하게 이것저것 관심 있는 거 찾아서 보게 될 때는 그냥 소파에 대충 반쯤 누워서 TV 켜서 보면 좋더라고요. 세상이 참 편해졌죠. 와,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TV는 TV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유튜브도 볼 수 있고 OTT도 볼 수 있고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컴퓨터 유튜브로 듣고 있어요. 경무님께서. 네, 저랑 비슷한 방법을 활용하고 계시네요. 네, 어떤 기기를 이용해서 어떤 자세로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시던 상관없습니다. 기분 좋게 토요일 밤 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아까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영화 이야기와 함께 당신의 생각은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Me Before You라는 영화가 있어요. 2016년에 개봉했던 작품이고요. 동명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의 나라고 번역을 하면 맞을까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전신마비 환자 윌이라는 남자가 있고요. 6년 동안 일한 곳이 문을 닫자 백수가 되어버린 루이자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 둘이 6개월 동안 윌의 간병인이 된 루이자가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로맨스를 다룬 그런 영화고요. 동화같이 사랑스럽고 가벼운 듯 하면서도 무거운 그런 슬픈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줄거리를 조금 소개를 해볼까요? 스포츠를 즐기고 매우 성공한 사업가의 출신부터 금수저, 거기다가 엄청 잘생긴 키 큰 남자. 그 정도 되면 완벽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남자가 있습니다. 세상 부러울 게 없었던 그 남자 윌에게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찾아오죠. 사고를 당해서 사지가 마비돼서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고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여유 있고 매너 있고 또 건강했던 그랬던 윌이었는데 그 사고 이후로는 시니컬하고 매우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한편 가정 형편도 그다지 좋지 않고요. 가진 것도 능력도 별다를 게 없는, 그런데 마음이 따뜻하고 뭔가 말괄량이 같기도 하고 자유분방해 보이기도 한 묘한 매력을 가진 루이자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 루이자가 윌의 간병인이 되면서 영화는 시작되는데요. 루이자에게 윌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도 하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루이자에게 좋게 보일 리가 없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어쩔 수 없지 6개월 동안 계약을 했으니까 6개월 동안 꾹 참고 견뎌보자, 그렇게 다짐을 하죠. 속마음을 숨기고 모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까칠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윌과는 달리 루이자는 정말 솔직하게 거짓말도 잘 못해요. 불만도 털어놓고 이건 아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윌은 루이자가 싫은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동정받는 대상이 된다라는 거에 못마땅했던 거였습니다. 루이자가 보통의 간병인이었다면 그럴 일이 없었겠지만 계속해서 뒤로 물러서는 윌을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가고 진심으로 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윌도 그녀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돼요. 그렇게 스스로 집안에 가둬버린 윌을 정원으로만 잠깐 나가보자, 이렇게 꼬시고 집 밖으로
나가보자, 여행을 가보자 이렇게 해서 위를 데리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둘은 점차 가까워지고 서로를 닮아가기도 하죠. 윌은 루이자를 어느덧 사랑하게 되지만 그녀를 위해서 그 무엇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게 됩니다. 처음에 루이자가 간병인 계약을 맺은 게 6개월이었는데 이게 왜 6개월이냐면 윌이 조력 존엄사로 세상을 마치기로 결정한 그 때가 6개월 후였기 때문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고 루이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살아갈 가치가 있는지 윌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아마 윌도 속마음으로는 어느 순간에는 고민을 했겠죠. 나도 살고 싶다. 그래서 이 여자를 오래도록 사랑하고 싶다.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윌은 사랑하는 그녀를 남겨두고 존엄사를 선택합니다. 루이자는 윌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하지만 결국에는 윌의 선택대로 윌은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윌은 형편이 좋지 않았던 루이자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돈과 자신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남깁니다. 편지 내용을 대략적으로 조금만 소개를 해볼까요? 대담하게 살아요. 끝까지 밀어붙여요. 안주하지 말아요. 줄무늬 스타킹을 당당하게 입어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에요. 당신은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어여쁜 미소를 띤 채 내게 걸어 들어오던 그날부터 쭉. 당신의 썰렁한 농담과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얼굴까지. 내 생각은 너무 자주 하지 말아요. 당신이 슬퍼하는 건 싫으니까. 그냥 잘 살아요. 그냥 살아요. 내가 매 순간 당신과 함께 할 테니. 사랑을 담아서 윌. 보통의 영화나 소설에서 우리는 해피엔딩을 바라죠. 기왕이면 어렵게 사랑하게 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라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겠지만 이 영화 원작 소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둘은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윌의 배려로 루이자는 힘들었던 삶에서 벗어나서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자신의 꿈을 펼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영화는 끝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있죠. 조력 존엄사, 의사 조력 자살 등으로 불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존엄사, 웰다잉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은 주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존엄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노래가 날씨도 이런데 너무 우울했나요? 네. 씩씩한 노래들, 발랄 깜찍한 노래들 이어서 준비해 볼게요. 오늘 조금 제가 기분이 다운이 돼서 그런지 그런 노래들을 많이 선곡을 하긴 했네요. 그래도 발랄 깜찍한 곡들도 있습니다. 저 이야기를 조금 이어서 해볼까요? 예전에 책방차차에서 제가 소개했던 책 중에도 존엄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책이 있었어요. 마이클 샌델의 책이고요. 정치와 도덕을 말하다. 얘도 한 챕터가 조력 자살의 권리를 허용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듣기에는 제가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국민의 80%가량이 의사조력 자살에 찬성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문제들이 좀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말기 환자가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서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존엄사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그리고 가치, 행복 추구를 위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헌법적인 요구이기도 하고요. 휴머니즘의 구현이라는 의견이 있어요. 반대 여론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주로 그 반대를 표시하는 분들은 종교계,
그리고 의료계 일부에서 반대를 많이 표시한다고 해요. 의사 조력 자살이 말기 환자의 남은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훼손하고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죽음을 강요하는 사회적 타살의 위험이 있다라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말하는 의사조력 자살의 경우는 더 이상 어떻게 치료할 수 없는 환자들의 경우를 특히 더 말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 같은 경우는 본인이 더 나아질 수 없고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기 힘든 전신마비가 온 환자가 물론 그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해요. 경제적으로 궁핍하다던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지만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해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서 그분 같은 경우도 영화상에서는 스위스로 가서 존엄사를 선택을 하시거든요. 나라에 따라서 법적으로 존엄사를 허가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고요. 그게 안 되는 나라들도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의견이 좀 분분해요.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궁핍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치료를 원하지 않은 가족들이 존엄사를 원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윤리적인 문제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 환자 본인이 더 이상 회복될 가망성이 없을 때, 그리고 너무 큰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다고 선택했을 때, 그럴 때 존엄사를 허가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반대적인 측면의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허용을 해주고 어디까지가 본인의 결정에 따른 존엄사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유연하게 이제 고령화 시대로 간다라고 하고 예전보다 길게 죄송해요. 길게 삶을 살면서 죽음에 대해서도 스스로에게 결정권이 있는 세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영화는 봤는데 아는 노래는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무슨 서편제 이야기시구나. 네. 오늘도 역시나 저희 강아지 루이가 뭔가 끼어드네요. 죄송해요. 이렇게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간호선이의 주사 한 방도 아픈데, 네. 진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있죠. 그게 약으로도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참아야 할까? 그게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고통을 계속해서 참는 그 괴로움은 환자 본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천식을 알아서 그때 진짜 이렇게 아플 거면, 이렇게 힘들 거면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 어렸을 때 뭘 알겠어요. 근데 일단 숨을 제대로 못 쉬는 병이기 때문에 숨이 안 쉬어지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거기다가 밤에 새벽에 주로 천식 발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이렇게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내가 견디는 수밖에 없고 약이 있긴 하지만 그 약을 막 이렇게 수시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독한 약이라서.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해결할 수 없다면, 그냥 죽는 편이 나을 것 같다. 나의 의지대로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그 어린 꼬마 시절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짜 그 암 환자들, 암이 너무 많이 퍼져서 전이가 돼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에는 그냥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를 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연명하고 있는 거 보면 저희 이모부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냥 빨리 돌아가시는 게 환자를 위해서도 가족들을 위해서도 덜 아픈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젊고 정말 잘생겼거든요. 뭐 물론 배우니까 잘생겼겠죠. 젊고 잘생기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정신적인 고통도 굉장히 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된 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두고 떠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참 마음 아프더라고요. 정말 답은 죽음밖에 없었을까? 저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다면 돈도 많고, 네,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 삶은 어땠을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됐었는데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존엄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도 만약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소생 불가능한 네,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인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영화 얘기를 조금 더 보태자면 그 영화에서 주인공 윌이 간병인으로 루이자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그 6개월 후에 존엄사를 하기로 이미 결정을 하고 협의가 다 된 상태였어요. 가족들도 이미 다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한 상태에서 루이자가 간병인으로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살고 싶은 의지가 어느 정도 생긴 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절망에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예정대로 나는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라고 하고 스위스로 떠나고 자신의 마지막을 함께 해달라고 여자친구 루이자에게 부탁을 하는데 루이자는 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없다. 나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제 화를 내죠. 결국에는 이제 가족들이 루이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마지막을 같이 하게 되고 웃는 얼굴로 보내주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경무님께서요, 저희 아버님이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고통 정말 기억해내기조차 싫어요. 매일 저녁 뜨거운 물로 살이 익어가도록 배 위에 놓고 고통을 달래는 삶. 그때 다짐했어요. 나는 암에 걸리면 절대 병원에서 생을 마무리하지 않으리. 그냥 자유롭게 생활하다 갈 거야. 라고 하셨는데 요즘 뭐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전보다는 암을 수술을 하든 아니면 항암을 하든 해서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암에 걸렸다고 해서 뭐 그냥 무조건 난 병원에 가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건 너무 가족들한테 가혹한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치료를 받아보고 그래도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때 가서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물론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그 병원 생활이 곁에서 보시기에도 힘드셨고 뭐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나의 입장도 있지만 가족의 상황도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도 암 수술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암 수술을 하셨고 어머니는 심장 수술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암 수술하시면서 어떻게 될지 의사가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수술도 잘 되셨고 그리고 경과도 좋아서 지금 뭐 너무 건강하시고요. 저보다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저는 체력이 안 돼서 등산을 못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뭐 국내 웬만한 산은 다 정복을 하셨고 요즘도 주말마다 뭐 평일에도 가시고 주말에도 가시고 등산도 가시고 뭐 트레킹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요즘은 그런데 코스를 다 다녀오시면 뭐 배지 같은 거 기념품 같은 거를 주더라고요. 그게 그냥 집에 엄청 많아요.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다는 거. 그래요. 뭐 너무 어두운 얘기 했나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요. 맞아요. 배지도 있고 스탬프북도 있고 그래요. 그거 이렇게 액자로 해서 집에다가 이렇게 쫙 전시를 해 두셨어요. 조금 있다가 그 디스코드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들어보죠. 일단은 디스코드에 사연 게시판이 있죠. 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드스톡님께서 사연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요거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뭐 사연 아직 작성 안 하셨는데 뭐 짧게라도 괜찮고 길면 뭐 좋고 네, 길어도 좋고 짧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10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디스코드에 사연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연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릴 건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사연 주신 분 윈드스톡님이십니다. 사연입니다 하시면서 4년 전에 코로나19 청년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고 일을 했을 적에 겪은 경험담입니다. 부산에서 시행한 청년 일자리 사업은 주 5일 4시간 근무였는데 한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여 요양생활하고 있는 저에게 있어 집에서 약 먹고 눕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했는데 말이 근무지 그냥 시간 때우기였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그냥 공부할 것이 있으면 해도 된다. 소설책 갖고 와서 읽어도 좋다. 잠깐 도와줄 일이 있다면 그때만 하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남들 다 일하는 곳에 혼자 시간만 보내는 건 좀 아니다 싶어 눈치껏 탕비실 정리, 복사기에 용지 채우기 등 이것저것 잡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이런 제안이 왔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가서 8시간 근무 가능하세요? 그 말을 듣고 약 2개월 반 동안 이렇게 아무 할 일 없이 매일 4시간 보낼 바에 차라리 그 편이 낫다는 생각하에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그리하여 출근하는 곳이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부산역 근처 호텔로 바뀌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갑작스럽게 호텔? 시기를 생각해보면 코로나19가 막 기승을 부렸던 시기였고 부산이라는 지역 특성상 해외 선원들이 일하러 나갔다가 들어오는 일이 많아서 별도의 격리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리팀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격리 관리팀에서 일하게 된 것이죠. 11월 말 경이었나? 한동안 격리 신청 리스트도 올라오지 않아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노트북으로 웹서핑을 하거나 멍하니 TV를 보면서 한켠에 쌓인 간식거리를 먹으며 시간을 보내며 퇴근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말하기를 러시아 선원이 대거 입국하게 되어 얼른 격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시간에? 라는 생각을 하며 얼른 선원 개인정보를 받고 엑셀 문서에 기록하고 기록지 약 60장을 그 자리에서 후다닥 만들었습니다. 호텔 측에 연락해서 선원 60명이 오니까 얼른 준비 요청도 하고 선원 중에 감염자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 보건소 연락하여 협조 부탁도 했습니다. 거의 40분간 정신없이 일하다가 교대 근무자가 와서 상황 설명을 하고 일을 마쳤습니다. 일주일 후
러시아 선언들로 인해 여러 가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1인 1실에 문을 닫고 격리 생활을 해야 하는데 멋대로 열어놓고 큰 소리로 수다를 떨지 않나? 호텔 안에서는 금연인데 담배 피다가 호텔에서 주의받는 등 아주 멋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경찰팀이 그것 때문에 꽤나 골치 아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더 가관인 건 같은 층을 썼던 중국인 선원은 팬티만 입고 호텔 복도를 돌아다녔다고 하질 않나. 가끔씩 싸움도 일어나고 진상짓도 하고 진짜 어지러웠습니다. 그 와중에 러시아 선원 중 한 분이 임신하신 분이라 얼른 병원으로 보내기도 했고요. 하루하루가 사건의 연속이라 경찰팀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식거리를 챙겨서 전해줬습니다. 격리기간 14일이 지나고 문제의 선원 집단이 다 나가게 되어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야, 진짜 이게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그쵸? 코로나19니까 19년이었죠? 19년,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게 19년이었나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야 이제 세상이 좀 바뀌었다. 이거 19년이 아니고 20년이었어요? 아 그래요? 20년 초부터였죠? 네,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 우리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여러 가지로 세상이 뒤바뀐 엄청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많이 진정되고 뭐 별 문제가 없어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있다곤 하지만 처음처럼 그렇게 크게 문제를 일으킬 정도로 심각하지도 않고 뭐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코로나를 대신할 엄청난 질병이 또 생겨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좀 괜찮은 상황에서 돌아보면 그때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일들도 많았고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었고 좀 우울했던 기억이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저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대략적으로 문제 있는 격리자들의 이야기는 뉴스를 통해서 들었지만 이렇게 디테일한 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특히나 외국인들의 경우는 격리 생활이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격리 생활을 견디기가 쉽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외국인이다 보니 더 말을 안 들었겠죠. 네, 아무래도 그랬겠죠. 뭐 무사히 지나간 게 다행이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참 고생도 많이 하셨고 특히나 의료진들 그리고 또 의료진 외에도 이런 뭐 격리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신 분들이 참 많이 수고하신 덕분에 이렇게 이만큼으로 끝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수고 많으셨다고 많이 지나갔지만 감사하다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윈드스톡 님도 꽤 많이 힘드셨을 텐데, 네. 잘 대처하신 것 같아서, 네. 감사한 마음입니다. 코로나에 한 번도 안 걸리고 무사히 잘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 주위에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았지만, 네. 뭐, 고백하자면 저는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백신을 믿을 수가 없어서 백신을 맞고 싶지 않았고 맞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서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뭐 큰 문제 없이 잘 지나갔지만 만약에 문제가 생겼으면 큰일 날 뻔했죠. 여러분과 지금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아직까지 저는 코로나에 단 한 번도 걸려보지 않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휴, 어렵게 들어왔어, 수연님. 수연님, 제가 얼마나, 수연님,
참 너무 다행이다 오셔가지고. 그래요. 다시는 그 코로나19와 같은 그 불편과 어려움, 혼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살다 보면 또 뭔가 다른 형태로 우리를 또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기겠죠. 그게 무엇이든 간에 네,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지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다시 그런 일이 생긴다 해도 백신을 안 맞았을 겁니다. 백신을 안 맞았으면 음식점도 못 들어가셨을 텐데요.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외부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어디 이렇게 나다니질 않았어요, 아예. 나는 버티고 버티다 2번 접종. 저는 단 한 번도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어깨에 우리 어렸을 때는 불주사라고 했는데 뭐 사실 그게 불주사가 아니고 무슨 백신이더라? 뭐 어렸을 때 맞는 어깨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요즘은 별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지 않는데 그 주사 맞으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 주사. 저는 그거 안 맞았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 단체로 접종을 했었는데 화장실에 숨어서 네. 주사 맞는 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맞지 않았습니다. 네, BCG 접종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접종들을 피해 가면서도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네요. 그래요. 뭐 보통은 제가 약간 새가슴이라서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 거,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잘 따르는 편이긴 한데 근데 그렇게 그런 주사 맞는 거는 싫어해요. 주사 맞는 자체를 싫어하거나 주사를 뭐 아파서 못 맞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주사 잘 맞아요. 주사 잘 맞고 피도 잘 뽑고 잘 하는데 근데 뭔가 어렸을 때 안 맞은 거는 어깨에 자국 생기는 게 싫어가지고요. 그래서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깨가 깨끗합니다. 남들처럼 뭐 자국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깨가 완전 깔끔하고요. 저의 자랑이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때도 그게 시간이 한참 지나야 안정성을 확실하게 검증받을 수 있다라는 저만의 생각으로 내가 조금 더 조심하지라고 하면서 맞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죠. 나는 그래도 맞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을 해서 저의 소신에 의해서 맞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맞으셨죠?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동방신기, 이방신기래요. 2명만 남아서 이방신기. 네, 이방 같네. 이방신기의 노래였습니다. 풍선 들었고요. 진짜 남아있는 둘은 아직까지도 뭐 잘 활동하고 우리 강아지가 또 시끄럽게 하네. 이거 어떡하지? 아직까지도 잘 활동하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뭐 잘 활동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분도 계시고 그렇죠. 연예인들이 오랫동안 별 문제 없이 탈 없이 잘 활동한다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네. 그렇게 꼭 뭐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신 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인기 얻으면서 오랫동안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러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본인 나름의 어려움도 있고 고민도 있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별로 이해가 되질 않네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시간은 벌써 네, 이렇게 시간 빨리 가는 거예요. 10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존엄사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야기여도 좋고 또 뭐 다른 이야기여도 좋아요. 디스코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들어와 주시고요. 없으면 그냥 노래 들으면서 뭐 이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누가 타임머신 돌렸어.
저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진짜 노래 몇 곡 듣고 뭐 영화 얘기 하나 하고 사연 하나 읽었더니 벌써 1시간 반 가깝게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 있죠. 야, 뭐 이렇게 빠르지? 깜짝 놀라게 돼요. 방송할 때마다 저는 이렇네요. 제가 느끼는 이 시간감만큼 여러분들도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 할 정도로 즐거운 시간이셔야 될 텐데 제가 잘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인정 정말 빨리 가요. 그래요. 신청곡 들어왔습니다. 야, 이 노래도 오랜만에 듣는 곡이죠. 무한궤도의 노래 우리 앞에 생이 끝나갈 때. 네. 엘리님이 몰래 타임머신 켰다에 한 표. 네. 제가 타임머신을 가지고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타임머신이 존재한다면, 내가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25 아니고 22살. 22살로 가고 싶어요.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큰 고민 없이 네, 그냥 열심히 칠렐레 팔렐레 놀고 인기도 좋았는데 네, 그때로 가고 싶네요. 12년 전으로 가서 비트코인을 살 겁니다. 네, 그거 좋은데? 그 생각은 난 못하고 그냥 놀 생각만 했는데 역시 저는 너무 하찮았군요. 아직까지 신해철 씨가 세상에서 많은 노래들을 발표하고 활동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너무 말도 안 되게 좋은 분을 잃은 것 같아서 진짜 황망하기도 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싶었어요. 신해철 죽인 의사는 그 뒤에도 3명 더 죽임? 진짜요? 그 의사가 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은 건 인정. 근데 약간 문제를 일으키거나 의사로서의 그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 단박에 의사 그 면허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너그러운 게 아닌가 우리 사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단순한 실수나 약간의 부족함이 아니라 의도적인 거거나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커다란 문제이거나 할 때에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도한 책임을 지게 해서 의사들이 소극적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이잖아요. 그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신해철 씨를 좋아하고 사랑했고 그의 노래를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어서 진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만의 프라이드가 너무 심해요. 프라이드를 가질만 하죠. 남들이 하지 못한 그 많은 시간들을 진짜 그 시간들을 갈아서 본인이 의사가 되기까지의 힘든 과정을 거친 거죠. 그것까지는 인정.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의사로서 존경받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든 다 이렇게 면해주고 너그럽게 아량을 베풀어주고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의료 분쟁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되고 뭐 깊게 들어가면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의사분들이 무슨 사회적 이슈 때문에 자리를 비워서 환자들이 받는 고통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심각하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해야 되는 일들을 소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평소에 그렇게 하다가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대처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한 시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안타까움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수연님께서 어렵게 방송 찾아오셔가지고요. 듣고 싶다고 신청하신 곡 박화요비의 노래입니다. 어떤가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박화요비의 노래 어떤가요? 들었습니다. 박화요비 씨가 성대결절을 겪으면서 목소리가 많이 변하고 이전만큼 노래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저는 박화요비 씨 목소리 너무 좋아하거든요. 노래들도 좋아하는데 뭐 왜 활동을 요즘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만 모르는 거일 수도 있지만 찾아볼까? 좋은 곡들 많이 발표한 좋은 가수인데 왜 활동을 안 하는지. 박화요비 근황 네 있다. 2021년에도 싱글 앨범을 냈었네요. 그럼 뭐 뭔가 또 이슈가 있었군요. 소속사와 분쟁이 좀 있었구나. 네, 몰랐네요. 박화요비 깜짝 근황, 5세 연하 연인과 결혼 전제 열애. 결혼을 한 건 아니고 연애만 하고 있었던 건 별거 아닌데? 네, 뭐 그렇대요. 오늘은 따로 디스코드 연결하실 분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서요. 디스코드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노래 듣고 이야기하면서 11시까지 함께 하도록 하죠.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전해드릴 거고요. 언제 한번 우리 노래자랑 한번 할까요? 청취자 노래자랑? 네. 그날은 다들 이렇게 한 곡씩 뽐내는 거 어때요? 그렇게 하면 참여하실 분들 몇 분이나 계시려나? 제가 MR을 틀어드리고 노래를 디스코드에 접속하셔가지고 부르시면 되지 않을까요?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 노래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노래 잘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 그런가요? 이 시간에 집에서 노래 부르는 게 가능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건 또 그런가? 그러면 낮에 방송을 할까? 여러분들 노래를 듣기 위해서 방송을 낮에 하면, 네. 저는 노래 패스요. 네, 다들 자신이 없으시려나요? 분명 하고 싶은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심사는 제가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뭐, 하실 분들이 많다 생각이 되면 그때 가서 하면 되죠. 새털같이 많은 날, 뭐,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두고, 네, 여러분들의 참여를 늘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카누를 타고 파라다이스에 갈 때, 네. 요 노래가, 정글은 언제나? 이 OST 곡이에요. 하레와 구. 저 진짜 재밌게 봤는데. 그 노래,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요 주제가를 썼군요. 하레와 구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네. 뭐라 그러지? 무슨 미소라 그러지? 하여튼 간에 평소에는 이렇게 눈 일자로 돼 있다가 막 눈 예쁘게 해가지고, 뭐라고 했는데 까먹었네. 하여튼 노래 듣겠습니다. 네, 재밌게 해드렸죠? 재밌자고 틀어봤습니다. 네. 비비디 바비디 부 제가 노래한 버전이었습니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여러분들도 노래 한 곡씩 하고 저도 한 곡 하고 뭐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죠.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네,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네, 상황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방송하고 토요일 날 방송을 하니까
일주일이 더 빨리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자주 여러분들 뵙는 것 같아서 저는 좋아요. 기분도 좋고, 네, 뭔가 이렇게, 의욕도 좀 생기고, 네, 말을 하고 들어야지 잘 못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그럼 또 들려줄게요. 토요일 밤에 잠을 잘 안 자거든요. 토요일, 그래서 일요일 넘어갈 때 하고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갈 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최대한 뭐든 하고 뭐든 놀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뭐 재밌는 거 영화나 드라마 있으면 보고 아니면 책 읽을 때도 있고 또 유튜브를 요즘에는 전보다 더 훨씬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볼 때도 있고 근데 재미있는 유튜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저의 성향이나 저의 평소 생각과 조금 다른 쪽으로도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최근에 더 그렇게 됐어요. 야, 이렇게 재밌는 유튜브가 많았구나. 원래는 뭐 정보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내가 궁금했던 거,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유튜브들, 그런 위주로 많이 봤었는데, 뭐 토론하는 유튜브도 보고, 그리고 뭐 그냥 뭐 사연 소개해주는 그런 유튜브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보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엘리의 해피투나잇도 그런 재미난 유튜브들이 하는 것들을 좀 가져와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재미난 방송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언제 재밌어지고 어느 장면에서 재밌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한 번에 이렇게 확 여러 스텝을 뛰어넘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조금씩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즐거운 그런 방송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늘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부분이 제 취미 쪽 영상만 봐요. 네, 윈드스톡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취미 아닌 쪽도 보시잖아요. 저랑 같이 만난데 그건 취미가 아니잖아. 네, 그래요.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유튜브는 조금 자극적이고 뭔가 약간 공격적이고 그런 채널들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왜 보지? 대체 사람들은 왜 저기 가서 싸우고 있지? 댓글로 막 뭔가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고 그쪽도 취미 계통이긴 해요. 사람들이 댓글 남기는 것도 그렇고 방송에서 채팅으로 막 싸우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뭐 지금도 잘 이해는 안 돼요. 왜 저렇게까지 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역시 자극적인 게 또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저의 성향상 그렇게 방송을 할 수는 없어요. 막 자극적으로 막 하고 뭐 방송에서 욕을 한다거나 뭐 막 채팅창을 어지럽히시는 분들한테 막 나가라 그러고 저는 새가슴이어서 상상도 못 해본 일이고 평소에도 음식도 자극적인 게 맛있잖아요. 네, 그러게요. 저는 음식도 근데 싱겁게 먹는 거 좋아해요. 간을 잘 안 해서 예를 들어서 삼겹살 먹을 때 소금장에다 찍어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는 삼겹살 그냥 고기만 먹습니다. 그냥 고기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렁탕 먹을 때도 소금 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네, 좀 원래가 싱겁게 먹는 편인데다가 그게 좋아요. 네, 이렇게 막 매운 것도 원래 못 먹고요. 매운 거는 진짜 맵찔이어서 못 먹고 짠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원래 제 성향이 그래서 식성까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자극적인 게 저랑도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실생활에서도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욕을 어떻게 하는지는 대충 알지. 남들이 하는 걸 봤거나 들었거나 뭐 글로 배우거나 이래서 이런 욕이 있다는 건 알지만 알아도 입 밖으로 안 나와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욕 자체가 불편해서 그런지 그게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다른 방송에서 보면 청취자분들 가운데 여자분들도 뭐 디스코드 연결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냥 욕을 그냥 살벌하게 너무 그냥 찰지게 와, 저 정도 하려면 평소에는 늘 욕하면서 사는 분이 아닐까?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라곤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책방 차차는 무슨 뜻이에요? 그냥 책방은 책방이고 차차는 그냥 차차예요. 그냥 그 외우기 쉬우라고 어감상 잘 외워지고 부르기 좋은 말로 그렇게 그냥 지은 거고요. 특별한 뜻이 있거나 무슨 빨간망토 차차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꼭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름 지을 때. 네. 뭐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엘리는 안 물어보시네요. 아무도. 엘리 왜 엘리예요? 왜 엘리라는 닉을 써요? 라고는 아무도 안 물어보시는데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대충 알고 계시지만 엘리는 제가 정말 좋아했던 미국 드라마의 주인공 이름이자 드라마 제목이기도 하죠. 엘리 맥빌이라고 그 드라마를 엄청 좋아했었어요. 아주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네. 그래서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엘리의 이름을 따와서 닉네임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뭐 그 캐릭터 자체가 막 아주 좋은 건 아니고 그 드라마에 나오는 다른 캐릭터들을 저는 좋아했는데 그냥 주인공 이름이라서 그래서 엘리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오랫동안 썼는데 보통 그 엘리라는 영문 이름을 쓸 때는 E로 시작하는 이름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제가 쓰는 엘리는 A로 시작해요. ALLY거든요. 그거 조금 흔하지는 않은 이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답이 됐나요? 네. 질문과 답변 시간 같네. 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언제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존엄사 이야기 나누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 주실 분 디스코드로 들어오시면 그거 조금 더 이야기하고요. 만약에 뭐 특별히 디스코드 연결하실 분 안 계시면 이제 슬슬 마무리 하려고요. 없으시면 슬슬 마무리 할까요? 아마테라스님 들어오셨나요? 연결하실래요? 원하시면 하고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뭐 특별히 막 등 떠밀려서 억지로 하시면 네, 안 되죠. 오늘만 날도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방송에 참여하실 날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원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너무 여러분들한테 막 불쌍한 척 하면서 해주세요 막 이런 거 같아가지고 조금 죄송하다는 마음이 들긴 해요. 네. 그러는 게 아닌데, 네. 제가 조금 그렇죠? 네. 참여하시겠어요? 억지는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 아마테라스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켜져 있나요? 그 디스코드 연결하는 게 쉽지가 않은가 보군요. 아마테라스님도 핸드폰으로 접속하셨네요. 네. 뭐 준비되시면 그냥 말씀하세요. 응? 준비가 안 되나? 네. 아마테라스님 덕분에 연장 감사합니다. 11시 땡이네. 네. 제가 본의 아니게 경무님께서 신청하신 곡을 빠뜨리고 넘어갔네요. 혹시라도 중간중간에 방송할 때 제가 이렇게 신청곡 빠뜨리면 이거 안 틀었다고 항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정신이 없다 보니까 방송 중에 좀
그냥 넘어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면 여러분들께서 꼭 반드시 아니, 응? 왜 내가 듣고 싶은 노래 내가 신청했는데 왜 안 틀어주는 거야? 라고 꼭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테라스님 소리 이제 되나요? 이게 맞나요? 내가 안 들어간 건가? 네, 제가 안 들어갔네요. 잘못했던 거죠? 죄송해요. 이상하다 했어. 아, 나는 생각도 못하고, 네, 아무 생각 없이. 아, 어쩐지. 아니, 전에는 분명히 엘리님이 계셨던 것 같은데, 왜 방에 혼자 있지? 그러고 계속 하고 있었네. 아, 네,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했네. 아, 놀래라. 아, 그래서 안 들렸던 거였군요. 네. 아, 엘리님이 안 계셨던 거에 맞네요. 네, 죄송해요.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창원입니다. 네. 아, 아이디 바꾸는 거를 한다고 그러고 깜빡하고 못했어요. 아, 그래요? 뭐, 시간 되실 때 주까지는. 하세요. 네,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은 검색해서 해놔야겠네요.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저는 없어요. 이런 꼴이네요, 진짜. 아니, 그니까요. 지금, 그쵸. 제가 계속 몇 번을 껐다 켰다 했는데, 네, 진짜 제가 네, 네, 큰 죄를 지었네요. 네. 순간 드는 생각이, 왜 채팅방에 나 혼자지 생각이 해가지고, 맞네요. 그거 알아내시지 않았으면 그냥 이러고 말았을 텐데. 네, 저 포기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알아내 주셔가지고. 혹시 그 다 다행이네. 들으셨어요? 존엄사에 관해서 아까 영화랑 제 네네. 생각 이야기했던 거 들으셨어요? 네, 들으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주제였더라고요. 그쵸? 네. 엄청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 남주인공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네. 하지만 결론은 저는 존엄사는 반대입니다. 제가 반대를 하게 된 이유가, 당연히 주인공 입장에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입장을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제 몸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굉장히 괴로울 거라 생각은 드는데, 한편으로는, 사랑은 몸뚱아리로만 하는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네, 꼭 몸만으로 그 존재를 증명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충분히 정신만 있다면, 의식만 있다면, 그 사람은 그대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존엄사는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괴롭죠. 고통을 견디는 건 괴로운 일이고 한데, 고통스럽다고 해서 포기하는 거를 허락하기 시작하면은, 너무 걷잡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허락의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부터. 네, 그 저도. 영화에서는 어떤 장면이 네. 있냐면, 네. 그 처음에는 이 여자를 그냥 무작정 밀어내기만 하다가 어느 네. 순간부터 마음을 열고 집 밖으로 이제 본인이 그 여자와 함께 같이 나가기도 하고 여행을 이제 계획해서 여행을 가게 되는데 네. 그 둘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렇게 남자가 용기를 내서 여행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그 여자가 너무 놀래고 그게 너무 이제 미안한 거죠. 네. 주인공 남자가. 그래서 그 남자가 생각할 때는 결국에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펼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녀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남자의 마음이 이해는 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이기적인 그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같이 가서 힘든 시간도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랑 또 즐거운 시간도 있었고 그 결과로 아까 여주인공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루이자. 루이자 같은 경우는 그 남자랑 계속 같이 있기를 원했잖아요. 네. 같은 시간을 보내보고 힘든 시간도 겪고 그 사람의 상태도 알지만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몸 안 움직이는 건 뻔히 알고 있지만 같이 있고 싶은 걸 택하고 있는데
난 너랑 해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한정을 지어놓고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난 너를 위해서 나는 죽어버릴 거야. 음. 대신 내가 재산을 남겨줄게. 그거 같이 있어도 그 재산 그대로 있을 거고 그 여자의 꿈을 위해서 그 재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똑같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그 주인공이 자기의 의지로 그냥 강제로 뺏어갔단 말이죠.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라는 생각도 들고 영화에서의 주인공도 좀 잘못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존엄사가 우리 사회로 왔을 때도 저는 반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그냥 저도 예전에 그 엘리님을 처음 만나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에는 나쁜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너무 힘들었다 보니까. 예. 근데 예. 결국은 예. 모르겠어요. 제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았을지 모르겠지만 육체적인 고통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뭐 그 줄 수 있는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괴로움을 주기 쉽지 않겠죠. 스스로 고통만 견디는 모습만 보여주는 것도 쉽지 않을 거 생각하는데 그런 의학적인 판단하고 자기가 본원사를 선택하는 거고 지금 조금 경계가 모호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게 쉽게 아까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에서도 저도 되게 동감했었던 부분이 네. 고령화가 되고 경제적으로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본심은 아직도 살고 싶어도 가족하고 남은 사람들한테 누가 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자신이 없어서 존엄사를 택하는 이런 사회적인 살인이 정말 많아지기 시작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너무나 큰 부작용이 생길 거라 생각이 들고 특히 저는 대한민국에서는 네. 더더욱 위험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남의 눈치 많이 보는 나라고 예, 사회적인 뭐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체면 막 이런 걸 중시하는 나라고 그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아직 성숙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 약간 개인주의도 아니고 예, 이기주의가 좀 강한 편이고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많은 손님들을 겪다 보면서 요새 제가 편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은데 아직은 생각보다 그렇게 성숙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이 사회가. 근데 많은 계층의 손님들을 쭉 겪어보다 보니까 다양한 손님들 겪다 보니까 그냥 대충 통계가 나오잖아요. 제가 1년에 대충 한 20만 명에서 25만 명 정도 손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엄청 많네요. 네, 네, 보통 하루에 몇천 명의 손님을 만나야 되니까. 근데 네, 아직 경제적인 위상에 비해서 예, 갖춰지지 못한 부분들이 되게 많고 이런 상태로 이런 되게 성숙한 의식이 필요한 판단이 쓰는 제도를 갖다가 도입하기에는 굉장히 아직 성급한 것 같아요. 이거 저는 이 문제는 정말 대한민국에는 너무 위험한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걸로 인해서 또 많은 약자들이 정말 원치도 않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야, 내가 너네한테 누가 되기 싫다 이러면서 네. 떠나시는 바보 같은 부모님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럴 수 있죠. 네. 또 뭐 정말로 자기가 아직도 더 도전해보고 싶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한테 피해를 끼치기 싫다고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말은 스스로 판단하는 존엄사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존엄사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존엄사를 좀 반대하는 쪽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간혹 보면 환자들이 네. 다시 그 병을 낫게 할 가망성은 없고 본인 스스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음을 원하는 환자들도 있잖아요. 네, 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그러니까 약간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뇌사? 네.
뇌사 판정을 받았을 때 장기 기증이 들어가는 것처럼 네. 사실상 뇌사는 이제 의학적으로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는 게 이제 판정이 나왔을 때라고 알고 있는데 네. 비슷한 제도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존엄사가 이게 기준이 되게 어려운데 네. 정말 의학적으로 치료 방법이 없는 산에서 나오는 존엄사인지 네. 그게 다 지금 아니면 뭉뚱그려서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네, 거라서.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약간 의학적으로 정말 치료 방법은 없는데 네. 지금도 그게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지 장치를 네. 계속 진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중단할 것인가 치료를 그 정도까지만 허용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분에 대해서는 치료 방법은 없고 네. 단순히 약물로 그냥 유지만 하는 정도다. 네. 이때는 아직 의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그거를 하는 정도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이상의 존엄사라고 해서 그냥 스스로 결국은 편안하게 자살을 하고 싶은 제도가 나와버리면 네. 그때부터는 조금 부작용이 훨씬 더 큰 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보다 대한민국은 법으로 규제가 많이 필요한 나라더라고요. 아마 있는데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엄청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그쵸. 되고, 그리고 네. 이렇게 한두 가지의 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걸 정말 그럼요. 세부적으로 다 살펴야 되고, 부작용이 네. 생기는 거에 대해서를 다 이렇게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일은 사실 아니죠. 네. 그렇게 따져봤을 때 그보다 훨씬 쉬운 법안들도 쉽게 그게 안 되는데 그쵸. 이게 될까? 네. 네. 당장 시급한 당장 먹고 간단한 사는 법안도 통과 못 문제들도 하는데. 법제가 빨리빨리 이렇게 변화가 되지 네. 않는 이 시점에서 이것까지 네. 빨리 될까는 안 될 것 같아요, 빨리는. 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제 생각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그거를 판단을 했을 때 단지 육체적인 자유로움이 없다라고 해서 스스로 막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끝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인간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등한 동물이잖아요. 네. 예. 단지 의식만으로도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단지 육체적인 불편함과 자유가 없음, 고통스러움 요 정도로 네. 쉽게 포기를 하기보다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니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노력을 좀 하는 쪽으로 주변에서도 유도하고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존엄사를 고려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네. 그렇게 선택지가 있으면 아무래도 선택하는 굳이 좀 더 버틸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쪽을 선택하는 일들이 많을까 봐 네. 그런 우려 때문에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제도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시간은 맞춰 와가지고 디스코드 접속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네요. 목소리는 좀 괜찮으신 것 같은데 몸 괜찮으세요? 요즘 잘 모르겠어요. 요새 이게 툭하면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데 모르겠어요. 극심한 두통이랑 갑자기 그냥 쉬는 날 20시간 이상의 수면 막 이렇게 계속 진행이 돼서 요새 많이 지쳤나 봐요, 제가. 네. 맨날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직업인지라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좀 많이 지쳐서 그런 게 아닐까 싶으네요. 저 많이 지치는데 그래도 또 남들 보기에는 감사한 상황이니까 잘 그렇죠. 버텨야죠. 그렇죠. 잘 안 되고 일이 힘들고 네. 그럼요. 수입이 없고 이거에 비하면 너무나 행복한 그럼요. 일이죠. 네, 잘 되는 거에 대해서는 늘 감사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다른 분들도 좀 잘 되셨으면 해서 네. 하여튼 늦게나마 좀 접속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요. 오늘 네. 근데 왜 고정 게스트 윈드스톡 님이 접속을 안 하셔가지고 접속해 계세요? 아슬아슬하게 그러니까 디스코드 원래 매번 하시기로 한 걸로 제가 기억했는데 저 지난 방송 다시 듣기로 다 들었는데 그때 분명히
고정하신다고 들었는데 오늘 접속 방송 안 하셨길래. 아, 일정으로 안 하고 싶으신 거 아닐까요? 아니요, 그쵸. 아니, 오늘 그냥 저 접속 안 하고 했으면은 디스코드 없이 끝날 뻔했는데, 분명히 그쵸. 지난번에 항상 하시겠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이제 하실 예,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윈드스톡님한테 바통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얼른 쉬세요. 네, 오늘도 방송 감사합니다, 알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마테라스님과의 디스코드 연결이었고요. 좋은 의견, 저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새겨 들을 만한 소중한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게 참 뭐라고 한쪽으로만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간에 한 번쯤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로 정해 봤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신청곡을 제가 아까 까먹는 바람에 전해드리지를 못했죠. 네. 우리 경무님께서 신청하신 곡 듣겠습니다. MC몽의 내 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 존엄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디스코드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윈드스톡님께서 들어와 주셨어요. 마이크 켜주시겠습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 안 되죠. 넘어가는 게. 이게 안 되네. 이게 안 돼. 우리가 불러요. 청취자분들이 좀 많아지시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면 이렇게 듬성듬성 참여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아직 그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계속 고정인데, 나가는데.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 좀 많이 들어봐야죠. 이제 목소리가 정겹대요. 정들면 안 되는데. 아무데도 못 가. 가 기억날 때쯤. 아무데도 못 가. 이렇게 되면 너무 캐릭터 소진이 되는데요? 할 수 없어요. 근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학원 주제가 존엄사 관련인데, 네. 저는 할 이야기가 없어요. 예. 그래도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실 거잖아요. 이미 앞에 분이 다 하셨어요. 같은 의견이세요? 예. 본인이 만약에 이런 가정을 드는 게 되게 죄송스럽고 신뢰되는 일인 것 같긴 하네요. 그럼 저라고 할게요. 만약에 제가 암 말기에 너무 전이가 많이 돼서 더 이상 치료를 받는 게 무의미하고 결국은 시한부 2달, 3달 있다가 죽는다라고 가정을 할 때 더 이상 약도 안 돼서 그냥 마약성 진통제로 연명하고 있다. 근데 그 2달이 너무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그런 저를 보는 가족들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가족들도 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이어도 존엄사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냥 단순하게 저만 생각한다면요. 네. 저만 생각한다면 저는 저 스스로 존엄사 택할 것 같아요. 스스로? 저만 생각한다면요. 예. 저만 생각한다면요. 근데 스스로 타인을 생각하면은 네. 못할 것 같아요. 타인을 생각하면 가족이나 예. 그걸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은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래서 좀 입장 차이에 따라 바뀔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래서 저도 뭐라 말 못하니 그런. 저 스스로는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택할 거다. 네. 내 삶의 마침표도 내가 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해요. 네. 그럼 상반된 의견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 스스로 저만의 결론. 나는 되지만 내 가족들은 그렇게 둘 수 없어. 이거 아닌가요? 예. 이기적이긴 하죠. 이기적인데요, 정말?
예, 이기적이죠. 내 가족은 그런 선택을 못하게 하고 나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선택하고. 예, 그 가족들의 입장도 제 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걸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 가족 이렇게 모순이죠, 이게. 이게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여서 그런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음, 온전히 제 삶이라고 생각하면은 마침표 쉽게 찍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음, 제 삶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제 아무것도 삶이 없이 아니고, 나 혼자만 있고 나 혼자 예, 그냥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쵸? 예, 저 혼자 네,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런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선택하기가 힘들잖아요. 그걸 그렇죠. 존중한다고 해도 이게 존중할 수 있는 이게 사안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답변하기 어렵다고 봐요. 답변하기도 어렵고 이게 이렇게 생각했다가 또 반대의 생각을 하게 도 되는 그런 문제라서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생각해볼 문제이긴 해요, 확실히. 음,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네,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네, 어떻게 네, 잘 떠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 한 번쯤 생각해볼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이고, 분위기가 좀 무겁네요. 아니요. 근데 제가 자꾸만 무거운 주제를 가져와서 죄송하긴 한데 이게 어려운 만큼 또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뭐 예, 무거워도 할 그렇죠. 수 없지 뭐. 그러잖아. 이제 한 6번인가 7번쯤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좀 떨리는 게 좀 사라졌네요. 그래요? 제가 약간 사라졌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매번 떨리, 참여하셔도 뭐 문제 없겠네요. 아니죠. 이제 캐릭터 소모가 끝났으니 잠시 좀 잊혀지는 게, 과연 그게 아, 될까요? 또 무궁화부동 또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쉽. 오늘 사연도 주시고, 이렇게 디스코드 참여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늘 그렇지만, 아유, 참, 늘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네. 덕분에 방송이 늘 이렇게 제 생각에는 풍요롭게 잘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너무 저만 참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마테라스 님도 하시잖아요, 열심히. 아, 두 분이서 열심히. 그러면은 이제, 좀 저도 열심히. 늘려납시다. 네. 아니, 이렇게 뭐 하다 보면은 다른 분들도 좀 참여하시게 되고,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좀 늘어나면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언제가 될지 그렇게 바라야죠. 모르겠지만. 전 그렇게 되길 기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는 날이 언젠간 오겠죠. 예, 네. 오늘 뭐 특별히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냥 딱히 없고요. 네. 오늘 제가 그냥 컴퓨터 콘테스트 이제 참가 출품을 했어요. 아, 네네. 오랜만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시된 작품을 봤는데, 작품들이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래요? 예, 그거는 오프라인상에서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온라인상에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오프라인상에서는 일단은 그 전시품은 오프라인상에서 볼 수 있고요. 네. 시간 지나면은 이게 그 해당 그 카페가 있거든요. 네. 카페에 그 작품들이 올라와요. 아, 예, 근데 사진이 이게 직원들이 찍다 보니까는 그렇게까지 멋있게는 안 찍어놔요. 출품자가 그냥, 직접 사진을 찍는 건 아니에요? 예, 그 직원이 찍어요. 직원이 찍어서 음, 업로드하거든요. 음, 예, 저는 출품작이 그냥 참가상 받으려고 대충 낸 거라 가지고 음. 좀 볼 수 부끄럽긴 있으면 한데, 좋을 텐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대충 넘어가고요. 한 내년에 좀 약간 힘을 써서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그러면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 만드시면 저희한테도 좀 보여주세요. 하나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네. 그거는 서프라이즈로 한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도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윈드스톡님.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갈게요. 네. 예, 그래요. 네. 뭐 저는 프라모델 이런 거를 이렇게 막 특별히 막 좋아하지도 뭐 싫어하지도 않는데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공이 들어가고 얼마나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지를 대충은 알아요. 대충 옆에서 이렇게 지켜봐서 아는데, 그래서 진짜 작품이죠. 말 맞다나.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구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방송이 꾸며지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존엄사에 대해서 존엄사 관련한 영화 작품도 하나 알아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역시나 처음 이 주제를 가져올 때부터 생각을 했지만 쉽지 않은 문제이고, 생각이 이렇게 생각이 됐다가 또 저렇게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이게 나의 입장이었을 때, 내 가족의 입장이었을 때, 아니면 내 아는 지인의 입장이었을 때, 아니면 모르는 사람의 입장이었을 때에 따라서 내 결론이 달라지는 걸 보면 참 쉽지 않은 문제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분 계시면 디스코드 접속하시고요. 없으시면 슬슬 정리를 하도록 하죠. 캐릭터 소모가 크면 식상해지는데 하셨는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강연을 하지 않을 거고요. 디스코드 참여 원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부님께서 디스코드 로그인 하셨네요. 네,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닙니까? 네,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음성 채팅으로 들어오시면 연결하고요. 아니면 그냥 노래 듣고, 시간이 벌써 11시 39분이에요. 12시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9분이에요. 네, 방송을 꺼주세요, 경무님. 네, 방송을 꺼주세요, 경무님. 네, 끄셨나요? 네. 네. 네, 경무님께서 들어와 주셨습니다. 네. 이 방송을 연장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네. 네. 경무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존엄사에 대해서? 존엄사하고 자살하고 뭐가 다를까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그냥 죽고 싶으면 죽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존엄사라는 게 도대체 뭐지라는 거지. 존엄사는 타인에 의해서 죽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엄사를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의사조력 자살. 예. 네. 네? 의사조력 자살. 자신 스스로가 자살하는 게 아니라 의사의 조력을 받아서 자살하는 거라고도 불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좀 편하게 죽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를 안 죽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는 좀 이기적인 방법이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작년인가 뉴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103세 호주 사람인데 되게 정정해요. 103세인데 좀 이렇게 약간 마르셨고 이제 그 나이쯤 되니까. 근데 가족들과 이렇게 조그만 손자 애하고도 이렇게 빠이빠이를 하면서 가족들과 빠이빠이를 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네. 이분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네덜란드로 가는 거예요. 네. 호주는 존엄사가 이제 용납이 안 되고, 네덜란드에서는 그게 이제 용납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자기 의지 몇 가지 이렇게 엄격한 기준이 있겠죠. 존엄사 시키는 그런 거에서 이제 엄격한 기준이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호주로 이렇게 자기는 이제 죽으러 가는 거죠. 비행기인데 가족들 다 비행기하고 이제 타기 전에 인사를 하고 그런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죽으러 저렇게 간단 말이야. 저기 이렇게 아직도 정정한데, 정신도 정정하고, 옛날에 교수도 했고, 했는데, 근데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는 거죠. 여기서 80살 때까지 했고, 그 이후엔 또 했는데, 이제 지루하든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곰곰이 그분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아, 희망이 없구나, 저분은. 더 이상 네. 뭘 해야 되겠다, 뭐 해야겠다, 이런 희망이 없는 거죠, 이제는. 내가 네. 여기서 뭘 남기고 싶지도 않고, 이제 이게 삶 자체가 더 이상 이제 지루해진 거죠.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저렇게도 그냥 그냥 빠빠이 하고 나 갈게라고 멋있을까? 좀 나는 그때는 좀 아쉬웠는데 되게, 근데 좀 멋있을 것 같기도 해요. 나 그냥 갈래, 이제. 떠나듯이 난 다른 데로 갈래. 여기서 더 이상 지루해서 못 살겠어. 그러면서 이제 가는 느낌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엄격한 측면이라면은 그냥 뭐 스스로 죽는 그런 자살도 있는데, 진짜 엄격하게 자기 의지 확실한 네. 뭐 이렇게 조건만 확실하다면은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NGT님이 채팅방에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어요. 그 존엄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적극적 안락사라고 해서 의사가 약물이나 주사 투여를 직접 해주는 경우인 거고요. 두 번째가 소극적 안락사라고 해서 의사가 치료를 중단하거나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경우. 세 번째가 조력사. 우리가 오늘 뭐 얘기했던 것도 요 범주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의사가 처방만 하고 환자 스스로가 약물을 투여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사실은 존재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뭐 국가에 따라서 뭐 이게 다 합법인 국가가 있고 일부만 적용해서 가능한 국가가 있고 전혀 안 되는 국가가 있고 그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거. 우리나라는 안 되죠. 네. 아예 그런 거에 대해서 일부도 뭐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러는데 뭐 보면은 의사분들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의사분이 진짜 수백 명을 죽인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거 보셨죠? 뉴스 보셨죠? 네. 수백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당당하고 떳떳한 거죠. 난 죽일 사람들을 죽였다. 더 이상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했다.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사실. 네네. 그런 거, 뭐, 인공호흡기 뗀 거고, 사실, 뭐, 한 거고, 이런 거 했다라고 되게 당당하던데, 그분은, 어쨌든 그분은 뭐, 살인을 많이 한 거죠. 네. 그런데 나는, 그러면은, 그렇게 희망이 없다. 인생에 이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건데, 어떤 모든 사람들이. 그게 더 이상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엄격한 기준 하에서 있다면은 그런 것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난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네. 아버님 되게 돌아가시기 진짜 싫어했어요. 죽기를 진짜 싫어했어요. 네. 내가 옆에서 보면서 죽는 게 저렇게 싫을까 할 정도로 야속할 정도로 죽기가 싫어했어요. 젊었기 때문에. 네.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밤마다 이게 너무 고통. 이게 약도 이제 그 병원에서 일일 주는 게 한정돼 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밖에 이제 법으로 안 된다라는 거. 그 나머지 시간을 이제는 그 뜨거운 물 이렇게 고무 어떤 튜브 뭐 이런 거에다가 이제 해서 하는데 뭐 이게 팔 갖고 하는데 그때 좀 약간 시원하고 고통이 좀 없이 지내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정신이 없으시는 거죠. 이게 삶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게 이게 지옥이지 고통의 연장이지 이건 생명 연장이 아닌 거 있잖아요. 네. 즉 삶이라는 게 고통의 연장이지 이건 생명 연장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그런 고통을 계속 하고 있는 측면에서 난 죽는 게 이렇게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지만 이게 죽는 마무리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거 하면서 그때 참 끔찍했는데 근데 그런 측면이라면은 좀 끝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좀 도와주는 측면에서 생명 연장이 아니라 고통을 이제 중단시켜주는 그런 측면이라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누구죠? 서창호님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말에도 진짜 동의를 해요. 그게 너무 쉽게 이렇게 끊어버린다라는 건 그 사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그렇죠. 행행한다라는 거는 그럼 뭐 웬만한 사람들 그냥 다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엄격한 기준 하에 개인의 동의나 뭐 이런 것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 도와주는 것도 복지가 아닐까, 사회복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사실은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여러 가지 장치를 잘 두고
진짜 엄격한 관리를 해서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날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이제 잘 그 단계를 밟아서 준비를 하면 그 선택하시는 분들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잘 선택하시면 그게 그분들한테는 최소한의 그 배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따로 또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9시부터 11시까지가 저기잖아요. 네. 정규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나도 이렇게 연장을 바랬고 또 시간이 1시간이 또 더 갔잖아요. 더 편안하게 나도 보내서 네네. 참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네. 수고하세요. 네, 경무님과의 디스코드 연결이었습니다. 지금도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그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거, 미리, 본인이, 사인해가지고 신청할 수 있어요. 네. 지금 미리 해놓을 수 있는 제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온라인으로 하거나 이렇게는 안 되고요. 직접 오프라인상으로 어디를 찾아가서,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미리 해두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네, 맞아. 아유, 너무 잘 알고 계신다. 내가 검색할 필요가 없네. 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요거 작성하시면 나중에 이제 가망이 없을 때, 호흡장치를 떼고 CPR을 안 할 수 있는, 네, 그거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루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하니까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했었던 것 같아요. 두고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저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요거는 작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족들하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만해. 그러면 나는 사전 연명을 포기하겠다는 거를 작성을 해 둘 거고 그때 돼서는 나를 더 이상 살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 들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집 강아지는 멍멍멍. 혹시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의 옆집에 제가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평소에 제가 이렇게 막 시끄럽게 하진 않으니까요. 혹시 옆집에서 강아지가 가끔 짖는다. 우리 강아지와 비슷한 목소리를 지녔다 하시는 분들은 혹시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옆집에 살고 있으니 옆집에 외국인 살아요. 제가 외국인일지도 모르잖아요.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일지도 모르잖아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 주민등록증을 까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애가 6명인데요. 아이고, 거기서 걸리네. 네, 애가 6명에서 졌습니다. 그래요. 저 거기 안 사는데요. 네. 아님 말고. 이렇게 저렇게 떠들다 보니까, 네,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죠. 오늘부터는 정말 정식으로 원래 예전에 제가 하던 방식대로 여러분들과 빠이빠이를 제대로 하려고, 빠이빠이 곡을 가져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 들으시겠지만 제대로 소국밥을 드려왔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눴고 좋은 노래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노래들이야 또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을 곰곰 주말에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나의 일이었을 때, 내 가족의 일이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지. 물론 그런 일이 천년만년 발생하지 않으면 더더욱 좋겠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내 가족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함께 할 수 있으면 그보다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좋은 세상, 네. 지금도 뭐 이렇게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지겠습니까? 물론 뭐 문제도 그만큼 있겠지만, 맛있는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은 이 세상을 건강하게 오래도록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으면 그보다 행복한 일은 없겠죠. 근데 언젠가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말 그대로 웰다잉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국밥 불러오죠.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불러드려 볼까요? 푸쿠시아님, 제롱님, 윈드스톡님, 그리고 아마테라스님, NGT님, 그리고 아까 또 수연님도 함께 해주셨고요. 삐까삐님, 그리고 콕레몬님, 경문님, 그리고 또 누가 계셨을까요? 네. 모르겠어요. 네. 그 외에도 함께 해주신 38,664분의 청취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말 행복한 3시간 동안의 데이트였어요. 저는 수요일 날 더 즐거운 이야기들, 그때는 조금 안 무겁게, 네, 가볍고 명랑한 이야기들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데이트하러 오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수요일 9시에 다시 데이트해요. 저 이만 매번 똑같이 물어보셔. 청취자 100만 명 아니었어? 아니에요. 38,664분이었어요. 저 이만 갈게요. 여러분, 빠빠이.